남영씨 완전히 짜냈네. 낙동강 바람을 가르며 숨차게 달리는 이 남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여기 보시는 저기 우리 전에 들어갔던 김해평야까지 일대 전체가 낙동강 하구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이 여기 바다부와 육지부. 세찬 물살만큼이나 거칠어진 낙동강의 속살을 매일 들여다본다는 박중록 씨. 그와 낙동강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을까요? 박중록 씨가 오늘 찾은 곳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순서대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 세상의 김보영입니다. 오늘 라디오 시민 세상에서는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과 함께 낙동강 하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그는 일찍이 신이 20년 내린 넘게 축복의 환경 땅이라 운동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불리던 곳입니다. 덕분에 동양 방송 최대의 경력도 철소도래지라 제법 그랬고 쌓였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이곳을 찾아오는 3,000마리 백조. 세계 어느 도시도 우리가 백조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이 고니들이 3,000마리가 찾아오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를 찾아오는 3,000마리 고니는 우리 부산이란 땅이, 낙동강 하구란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를 낙동강 하구에 관련된 일이라면 부산시를 늘 먹여 열과 살리고도 성을 남을 수 있는 다합니다.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를 여전히 난개발의 대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녹음을 마치고 향한 곳은 자전거 주차장. 1991년부터 자전거로 통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 대명여고에서 31년 정도를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이 학교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생물교사고 명색이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환경운동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방법 자동차 이용 줄이고 자전거를 타는 게 지구도 살리면서 제 건강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자전거 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힘차게 밟는 자전거 페달에 자연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 낙동강 앞에 박중록 씨가 섰습니다. 와우, 저기 보십시오. 저 기러기들 날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기러기 떼의 비행, 정말로 아름답네요. 여기가 지금 우리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다리와 다리 사이의 간격이 가장 넓은, 그래서 이 새들이 가장 고난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에 응궁대교라는 새로운 다리 건설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세워졌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식하는 새들이 어떤 새들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부산 엄궁동과 대저 지역을 잇는 엄궁대교는 내년 착공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 새들이 월동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낙동강이 꼭 보존돼야 한다는 게 박중록 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매일 이곳을 찾아 새들을 살펴보고 기록하며 낙동강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큰 기러기들 약 한 170마리 정도 쉬고 있고, 여기 응궁대교의 경지에는
성둥오리들이 약 한 230마리 정도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물닭이라든지 뿔놈병아리라든지 이런 새들이 지금 보이는데, 이 본류 가장 낙동가구에서 폭이 넓은 곳이기 때문에 새들이 휴식처로서 이용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날마다 지켜보며 새들의 날갯짓 한 번에 울고 웃다 보니 부산에서는 낙동강 새박사로 불리기도 한다네요. 혹시나 새들이 놀랄까 내디는 걸음 동작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2000년 10월 습지와 새들의 친구라는 환경단체도 만들었습니다. 환경운동과는 90년대부터 이미 인연이 닿아 있었죠. 제가 이 낙동강하고 우리나라의 습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게 제가 이 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뭐 시험 치는 기술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 자연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교사다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이 전국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모임이 지금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하는 그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환경까지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명감에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25년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퇴임을 한 이후론 우리 지역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강나루길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산의 아름다운 길로 소개되어 있는 이런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가에 이 강변의 모습을 보면서 끝없이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이 자연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이런 길이 흔치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은 공간. 하지만 머지않아 다리가 놓인다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길. 직접 걷고 낙동강을 살펴보며 박중록 씨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사라질 수 있는 풍경입니다. 저희들이 하늘 연못이라 이래 부르는 곳인데, 와우, 저기 보십시오. 저 뱁새들 날아가는 거. 지금 뱁새 한 7, 80마리, 100마리도 더 되겠습니다. 오.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우리 도심에서 차를 놓고 지금 10분 정도 걸어왔는데 이런 놀라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여기 이 삼락생태공원인데, 대제대교는 바로 이 못 끄트머리 지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대교가 세워지게 되면 이 풍경은 영영 사라질 수 있는 풍경이고, 환경영향 평가에는 이 못에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어떤 곤충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매주 혹은 격주 단위로 나와서 이 지점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들 모니터링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대저대교는 이곳 삼락동과 부산 식만동을 잇는 다리로 건설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 가득 미소가 떠오릅니다. 삼락생태공원 대제대교 건설 예정지의 하늘 연못입니다. 사방에 붉은 머리 오목눈이 뱁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푸른 생명이 숨쉬는 여유로운 풍경. 낙동강에서 이 모습을 곧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니 왠지 아쉬운 마음입니다. 며칠 후
그를 다시 만난 곳은 백구가 반기는 작은 마당입니다. 박중록 씨가 자연과 교감하며 한나절을 보내는 장소죠. 여기가 이리 와. 그의 마당에는 됐네. 여러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낀다는 이 나무. 이 친구는 나이가 있는 나무입니다. 예. 지금 32살입니다. 와우, 참새가 지금 그 딸이 낳았을 때 이 딸이 이 나무하고 같이 자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친구하라고 그때 그 묘목을 심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저희 집보다도 더 큰 이런 지금 이 키를 이 나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기 감이 열리는데 보시면 감 꼭지들이 지금 그대로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뭐 도해에서 이 열리는 감들이기 때문에 뭐 먼지도 많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살면서 이 나무가 주는 어떤 참 이 풍성함 이런 것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 감이 열리면 그대로 놓아둡니다. 놓아두면 아까 보셨던 이 직박구리나 박새나 이런 또 동박새나 근처에 배고픈 새들 아마 한 12월 말까지는 여기 와서 늘 감 먹으면서 이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새들이 모여듭니다. 딸을 위해 나무 한 그루를 심은 아버지. 그 커다란 마음을 머금고 자란 나무는 여러 새들을 불러들여 박중록 씨에게 또 다른 행복을 선물합니다. 그는 정원에 놀러오는 새들을 위해 작은 선물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요 모기통입니다. 그냥 우리 페트병에다가 땅콩을 담아가지고 이제 흘려주게 되면은 애들이 와서 이제 하나씩 빼먹는 건데, 이 초겨울엔 주지 않고 한 1월 말, 2월쯤 해서 이 모이를 이렇게 조금씩 공급을 합니다. 하면은 늘 여기 와서 이제 겨울철 먹을 것 없는 새들이 와서 이걸 먹으면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먹이가 부족한 도시 새들을 위한 배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바라는 그만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박새가 먹이를 찾아왔습니다. 부족한 먹이를 대신할 땅콩 하나. 새들에게 이건 겨울을 이기는 일종의 구호 물품 같은 겁니다. 이 물 안에 여기 보시면 이놈들 와서 먹고 막 똥까지 싸놔가지고 이 물도 새들을 위해 준비해 둔 것. 이 돛이 여기가 저희 집의 이 선녀탕입니다.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하는. 새들을 선녀라고 이야기하는 박중록 씨. 자연을 향한 애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한 20년 전부터 매일 이건 이 동네 사람들이 버린 그 불고기 판입니다. 그리고 저건 장독뚜껑인데 여기에 이제 그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새들이 늘 여기 와서 물을 먹고 여기 와서 목욕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록 씨와 새들만 아는 비밀의 숲. 한 폭의 그림 같은 선녀탕.
새들에게 오래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곤줄박이도 오늘은 선녀탕에 놀러 왔네요. 검정색 나비 넥타이를 맨 것 같은 모습이 패션 모델처럼 멋스러운 녀석입니다. 보시게 되면 또 새까만 거 보이시죠? 애들이 여기 와서 하고 여기 흰 것들 보일 겁니다. 이 흰 건 새들이 와서 산 똥들이고 이건 깃털이고 요 새까만 건 이놈들이 여기 와서 쉬면서 싼 똥입니다. 똥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산에서 이제 열매 뭐 이런 것 씨앗 이런 것들 먹이로 하고 여기 와서 쉬면서 똥을 싸게 되면은 소화 안 된 씨앗은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능력 없는 씨앗들은 이렇게 새들한테 먹김으로써 또 멀리 자기 자손을 퍼뜨리기도 하고 하는 뭐 생물 공부도 동시에 할 수 있는 흔적들이 요 씨앗들입니다. 하고 이 씨앗 떨어진 새끼 나무들 지금 자란 거 보십시오. 수북하게 새들이 산 똥에 그 열매들이 있어가지고 그 씨앗들이 지금 싹이 탄 겁니다. 이 작은 정원에 씨앗부터 새 그리고 나무까지 작은 우주가 있습니다. 이날 오후도 어김없이 낙동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둔치에 빈 논을 거니는 오리떼. 박중록 씨는 발견 시각과 개체수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둡니다. 여기 가면은 여기 드물게 다 개발되어 가지고 얘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 연밭으로 이제 이용하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이 겨울에 염 캐고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비어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이 평강천 일대에서는 여기가 드물게 쉴 수 있는 장소인 겁니다. 근데 저희들까지 가게 되면은 저 친구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돌아가고 있습니다. 빈 경작지에서 보내는 짧은 쉼. 그런 새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박중록 씨. 낙동강 탐조와 조사는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기에 연속입니다. 조사 수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맥도강 두물머리에서 여기 굴라마을 해관까지 만난 새들의 이름하고 이 숫자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또 굴라마을 해관에서 위쪽 조위에 가면 양수장인데 그 양수장까지 조사한 지금 새 이름들 개통지바퀴, 지르레기, 물닭, 불론병아리, 까치 몇 마리씩 만났다 하는 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사 구역에 있는 새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담으려고 해서 이렇게 지금 곳곳에 내리다 보니까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발품을 지금 많이 팔게 됩니다. 배저대교 건설을 두고 생태 환경 평가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를 관통하는 구간인 만큼 조금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낙동강을 찾는 모든 생명들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은 박중록 씨. 그래서 그의 조사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삼락 둔치에서 반가운 흔적을 만났습니다. 이게 물사슴 고라니 발자국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길은 사슴이 다니는 길입니다. 사슴의 길.
여기 와서 사슴이 이 강을 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예,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강에는 물고기와 철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을 먹으러 오는 사슴이 있고 강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공존해야 하는 곳, 사람만을 위한 다리 건설이 못내 아쉬운 이유입니다. 사람이 이용하는 건 얼마든지 다리 올려도 만들고 내려도 만들고 가능한데 마지막 이 백조들이 핵심 설치지로 이용하는 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여기 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시대에 하두라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하고는 아랑곳 없이 여전히 90년대식 통업 개발이 중심이 된 우리 부산시 행정의 모습, 도저히 안타깝기만 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것. 지속 가능한 발전은 그런 의미입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개발과 발전. 그 난제를 언제쯤이면 제대로 풀 수 있을까요?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습지와 새들의 친구 회원들이 삼락 생태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는데요. 이거 무슨 이 대교 선정하는 거잖아. 철회가 없으면. 그래. 저기 철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됐습니다. 맞네. 박중록 씨도 빠질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별로. 네, 반갑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습지와 새들의 친구에서 뜻을 함께하는 활동가들의 가족도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죠? 우리 식구들 이 대저대교가 생기면 혹 사라질 줄 모르는 이 풍경 소풍도 하면서 이 땅을 지켜주세요 하는 이런 우리 그 퍼포먼스를 깜짝 퍼포먼스를 식구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가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낙동강을 찾는 새들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 모두들 용기를 내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을 위해 박중록 씨의 가족들은 펼침막을 손수 제작했습니다. 이게 박중록 선생님이 어젯밤에 만드셨는데 이게 지울스님 스타일의 자자 오세요. 이야. 들고 사진 찍으시고. 이쁘죠? 이 자랑하고 싶었는데. 멋진 펼침막과 함께 오늘을 기념하는 시간. 여기가 지금 다리가 지나가는 지점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면 이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한번 우리 들어가 보시다. 얼마나 이쁜지. 우리 지금 바로 여기 머리 위로 지금 다리가 지나갑니다. 예쁜 이 공간에 들어설 대저대교. 그걸 맡고 싶은 마음을 담은 퍼포먼스. 그 장소를 향하며 낙동강 봄 생명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얼마 전 조사 때 만난 하늘 연못입니다.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정취해 쑥까지 뜯으며 봄 기운에 취해봅니다. 햇살이 더워서네. 오늘 너무 따뜻하다. 봄이면 쑥을 뜯어 국도 끓이고 떡도 해먹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로 돌아간 듯 마음이 설레는 순간입니다. 오랜만에 봄 빛깔도 보고 쑥도 뜯고 이렇게 예쁜 여기는 몇 번 왔던 곳인데 이렇게 연못이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예쁜 곳인데
절대 다리 생기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진짜 또 간절히 드네요. 이 풍경이 없어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봄에도 이렇게 좋은데 여름 되면 또 더 멋질 것 같고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기는 이 옆모습도 찾아오고 싶어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원되고 나서 보니까 낙동강 지키는 때 아니 낙동강을 지킨다? 고니를 지키는데 진짜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제가 회원이 되고 보니까 이 낙동강 이 다리 이 문제 때문에 또 여러 번 또 이렇게 뭐 기자회견이나 집회나 이런 데 가보니까 이 선생님이 진심도 알겠고 그 진심을 또 저희들도 좀 다 많이 알아서 좀 이거 낙동강 지키는데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온순하신 분인데 또 고집도 있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 고집은 뭐 긍정적인 고집이니까 그런 걸 아니까 또 선생님 이렇게 하는 일에도 우리도 또 같이 나서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건가요? 버들피리 불고 있습니다. 버들피리.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지금. 날라간다. 날라가나? 있어 보세요. 됐어요? 소리 나요? 다시 한번 불어봅니다. 이렇게 노래. 아니 쌤 지금 볼륨이 작다 이리 와보세요. 여기 가만 이거 가만히 끼면 돼 저렇게. 봐. 소리인데. 버들피리 소리가 작아가 지금 딱 소리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네 완전 진짜 다 소리인데. 그냥 풀이에요. 예. 정말 자연의 이 요래 잡으시고 옆으로 봄이 요래 이제 바뀌고 피는 힘은 들어가지고, 놀랍지요. 그지? 요 피는 그래서 게 우리가 기술인데 요렇게 우리가 밀면서 사람이 딱 도시 살다 펴면 보니까 이런 자연을 잘 평평하게 모르는데 들어갑니다, 이게. 이런 자연의 감을 갖고 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바탕이 자연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특히 지금 뭐 풀들도 그렇고 생기가 많이 새로운 게 생겨졌네요.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자랐는데 사실은 시골에 살면은 봄이 절로 되면 우리가 이 밖에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면은 그냥 그냥 자연하고 친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잊고 사는 거죠. 몇번 연습하면 됩니다. 요거를 잘 요렇게 평평하게. 특히 이 지역이 둔치로서 섭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도시 살다 보면 이런 걸 잘 와서 안 보니까 좀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참 저도 가끔 오는데 너무 놀랍네요. 너무 놀랍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보존돼야 되고 우리가 이런 마음 이 지구도 보존돼야 되지만 이런 걸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래 가죠. 지속 가능할 수가 있고. 늘 마음의 고향은 사실 자연이고 우리가 다 농촌에서 왔고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그런 것이 되어야 건강한 사회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마음의 고향.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요. 아직 대저대교 건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겨울을 대표하는 큰 고니.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백조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뻗어나무 이 새순들이 돋아나고 하는 이 모습이 햇살은 맑고 바람은 부드럽고 새들은 울고 근데 참 이 아름다운 풍경이 참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뭐 이런 곳에 와서 이 자연과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 자란다 그러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중한 땅인데 이런 땅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 오면 참 이 온갖 생명의 기운으로 한편은 참 이 벅차오르면서도 또 이 장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늘 잡잡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이 자연에 감탄하면서 동시에 이 자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어떤 아픔
동시에 이 느끼는 곳이 지금 여기 대저대교 낙동강하고 예정지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 사람만 살아서는 안 된다, 자연과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뭐 지금 엄중하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경고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추구하되 자연과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그래서 21세기의 화두가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터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람의 삶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로 우리 사회가 갈 수 있어서 하는 게 늘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며칠 후 든든히 차려입은 박종록 씨가 낙동강 하구 선착장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 타시다. 잘 계셨어? 오랜만에. 오늘 저 김자도부터 우리 김세한 선생님, 우리 김남영 국장님, 우리 조사 도와주시는 선장님, 제일 중요하신 분입니다. 예. 전부 이 뭐 마스크하고 복면하고 이래 있어가 나오면은 얼굴이 안 나와집니다. 얼굴이 아, 매달 둘째 주 토요일 구역을 나눠 낙동강 하구를 일제히 조사하는 일정입니다. 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생물조사가 벌써 16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뚝을 좀 열어놨더라. 걸어놓으니까 거물이 내려왔구나. 물이 높아요 지금. 이젠 낙동강 하구 조류 조사 보고서를 펴낼 만큼 든든한 낙동강 지킴이가 된 이들. 낙동강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모래톱이 오늘 조사의 중심입니다. 이분이 잘 다녀오시오. 시완 씨와 남영 씨가 팀을 이뤄 먼저 조사에 나섭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저기 우리 전에 들어갔던 김해평야까지 일대 전체가 낙동강 하구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이 여기 바다부와 육지부. 원래는 바닷물이 끝까지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하구 뚝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는 거지. 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바다 강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육지까지 들어갔다가 육지물이 바다까지 왔다가 다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 다 이어져 있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여기 낙동강 하구입니다. 내리시다. 박중록 씨도 본격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섬 이름이 진우도라고 낙동강 하구 가장 서편에 있는 모래섬입니다. 진우도는 낙동강 하구의 진주라고 불리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이 굉장히 지금 커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뭐 지구 전체 나이에서 보면은 정말 갓난 애기 중에 갓난 애기, 육지가 처음 생기고 있는 이런 섬입니다. 이 섬이 우리 고산자 김정호 선생 대동여지도에는 이 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섬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1910년대입니까? 이때 지도에 조그만하게 이 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 생긴 게 한 1910년대에 이 섬이 생겼다 그러고 지금 한 100년 동안에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동서로는 약 한 4km, 그리고 아직 여기 남북으로는 폭이 1km가 안 되는 작은, 그래서 모래톱이 생겨가지고 점점 육지로 바뀌어가는 어떤 자연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이런 섬입니다. 이 발자국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여기가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이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멸종위기종 1급입니까? 수달 발자국입니다. 1급인지 2급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달 발자국. 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긴 야생동물들이 사람 방해받지 않고 살고 있더라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발자국입니다. 여기 있는 이 발자국은 물사슴, 고라니 발자국이고, 여기에 있는
이 발자국은 너구리 발자국입니다. 너구리. 그래서 수달 지금 보신 게 고라니, 너구리, 여기 보십시오. 아 이쁘죠. 이쁜 모래 경단들. 여기는 밟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전부 이 개들입니다. 여기는 가난한 제 발자국 따라 오십시오. 아, 개예요? 예. 작은 그 염난개 하는 조그마한 개들이 모래를 먹고 그 모래 안에 유기물을 취한 뒤에 모래알만 뱉어나온 겁니다. 이런 그 갯벌을 우리가 이 지구의 콩밭이라고 하는 게 뭐 하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합니다만 또 걸러지지 않은 그 속에 있는 유기물들 결국 바다로 나옵니다. 강을 거쳐 가지고 또 와서 물 속에 있다가 물이 이제 썰물이 빠지면은 이렇게 모래 위에 앉아 있게 되고 그 모래 위에 앉은 걸 여기 있는 개들이 이렇게 먹어 가지고 그 찌꺼기는 먹어서 치우고 그 깨끗해진 모래알만 뱉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갯벌이 있어야만 이 물속에 있는 우리가 버린 찌꺼기들이 다시 깨끗하게 정화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연이 건강해지고 하는 이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는 모래사장, 북쪽으로는 갯벌이 있어 세계적으로도 진귀한 생태계로 꼽히는 진우도. 저기 이제 네 마리 보이십니까? 여기 네 마리. 저 물가에 하얀 병아리만한 작은 새. 도요새입니다. 물가에서 살아가는 새가락 도요 하는 도요새인데 이 물가에서 먹이를 먹다가 우리가 오니까 지금 잠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5마리 있네요. 새가락 도요는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 아직 낙동강을 떠나지 않았네요. 고둥들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지금 여기 든 개들. 갯벌의 개와 고둥이 증명하듯 진우도는 아직 건강한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밀려온 생활 쓰레기는 생명들의 보금자리를 위협합니다. 이 쓰레기들인데 또 하얀 점들 다 보이죠? 예. 전부 하얀 것들 잘게 지금 부서져 나가는 이게 이겁니다. 이거 스티로폴들이고 안 섞고 여기서 태웠네. 태웠고 전부 스티로폴들이 잘게 지금 분해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주변에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은 게 스티로폴 쓰레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편리하다 그래가지고 각종 플라스틱들 쓰고 하는데 결국은 이래 버려져 가지고 자연에서 이렇게 잘게 지금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닷물의 조성 자체가 바뀌었다 안 그럽니까? 온 세계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데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일주일입니까 한 달입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먹이 사슬을 통해서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우리 카드 한 장 분량의 이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 먹는 그 해산물을 통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편리한 대신에 마구 버린 것들이 다시 결국은 먹이 사슬을 따라 가지고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이런 질병을 일으키고 하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버려졌는지 하는 건 여기 와서 보시게 되면 실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을 따라온 모래가 켜켜이 쌓여 몸을 일으키는 곳. 진우도는 그런 곳입니다. 낙동강 하구 모래는 낙동강 물이 1300리를 내려오면서 그 물에 마지막까지 실려가지고 내려온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가장 멀리까지 실려 내려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땅 원래는 땅속 뭐 70m 안까지 작은 돌멩이 하나 없는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맨발로 걸으셔야 되는데. 오랜 세월 새와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온 땅. 박중록 씨는 정기적인 조사로 다양한 생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미래의 진우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아직 있던갑네요. 사진을 못 찍었어.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다른 조사 포인트로 향할 시간. 이제서야 여유를 갖고 오늘 확인한 정보를 공유해 봅니다. 저
오셨네. 저쪽 누나 안쪽으로는 나. 예,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예. 서로의 조사 구역을 챙기며 빠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 오늘은 대마등에도 들리기로 했습니다. 대마등은 명지동 남쪽에 있는 모래톱인데요. 이곳은 물고기와 조개, 곤충 등 새들의 먹잇감이 풍부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갈대밭이 있어서 새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다행히 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났습니다. 명지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대마등을 포함한 낙동강 하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이제 십몇 년 쌓이면서 그 전체적인 그 새들의 그 변화 추이를 자료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추이를 통해서 이곳 자연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이 자연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이 데이터가 저희들이 조사한 이 낙동강 하구의 각 지점마다 어느 새가 몇 개체나 있는가, 매 시기에 하는 것들을 조사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환경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그 자료를 통해서 그렇다 그럼 우리 환경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어떤 그 작업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그 보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 자료가 저희들이 매월 하는 이 조류조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기적인 조류 조사는 꼭 필요한 일인데요. 낙동강 하구의 갈대 소리가 자동차 소리에 파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여기를 찾는 철새들이 해마다 그대로 유지되기를. 인간의 이기심에 자연이 아파하지 않기를.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대마등에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연과 사람의 공존, 그 중간자로 조화로움을 이어내고 싶은 박중록 씨. 그래서 그는 오늘도 묵묵히 낙동강을 살핍니다. 여기는 이 발 딛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어부들이 자식들 가르칠 적에 이 갯벌에 와가지고는 함부로 발을 딛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럽니다. 이 갯벌의 의지에 살아가니까 그 갯벌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 흙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해서 그 어부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 일을 가르칠 적에 요 갯벌에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밟았던 그 발자국만 따라가지고 탁 따라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지금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 구멍 하나하나가 다 조개들이 지금 이 밑에서 살고 있는 흔적인데 가면서 이렇게 밟고 가려고 그러니까 미안했습니다. 갯벌의 구멍마다 들어찬 작은 생명들. 생물 교사로 일하며 환경운동을 함께해온 박중록 씨는 누구보다 그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힘듭니다. 아까도 보였지만 그 악천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햇빛이 날 때는 모르지만 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하고 또 이제 출근을 하고 하는 이런 생활을 2000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힘이 들지만 여기서 머무는 시간들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이런 모습들 보십시오. 물론 힘들고 여기 땅이 새들이 사라져가는 것들 만나는 모습은 가슴 아프지만은 이런 자연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여기 아니면 어떻게 이런 광경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하면서도 이런 자연이 주는 어떤 이런 기운들, 이런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이 다시 몸을 채워주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 일요일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게 가능하지 않았나. 자연이 주는 어떤 힘, 이 기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살리겠다고 나선 길. 하지만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연 속에서 오히려 생명력을 얻은 건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연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환경을 말입니다.